미디어 TF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에 언론이 포함된다고 하자 야당과 보수 언론은 언론 탄압이라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이는 명백한 왜곡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현행 형법 307조 2항 허위사실 직시로 인한 명예훼손 규정 그대로에다가 고의와 중과실이 입증되는 경우로만 국한해서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기존에 있는 언론의 명예훼손 조항에 단지 배상금을 3배로 높인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왜 언론의 명예훼손 배상금을 강화해야 하는가? 이 부분은 통계치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2019년 언론중재의 통계를 보면 손해배상 소송에서 언론이 패소한 경우는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패소한 93건 중에서도 절반이 넘는 54%가 배상금 500만 원 이하에 그쳤습니다. 배상금 수준이 턱없이 낮다 보니 일부 언론이 이를 악용해서 허위 왜곡 보도를 멈추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언론의 고의적, 악의적 그 허위 보도로 인한 배상금을 올려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하고 명예훼손을 억제하자는 것이 미디어 TF가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내용입니다. 허위사실을 고의로 게재한 경우에만 국한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하나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이 법의 주 대상이 가짜뉴스의 온상인 유튜브와 SNS, 1인 미디어라고 앞서 언급했던 것입니다. 민주당은 허위 정보를 뿌리 뽑는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있지만 여기 오히려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현대중공업에서는 41살 근로자가 철판에 깔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틀 전에는 포스코에서 30대 청년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서 숨졌습니다. 지난 2년간 현대중공업에서 사망한 사람만 모두 6명,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5명, 광양제철소가 4명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20일 열리는 산재청문회를 통해서 책임을 묻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부당해고도 문제입니다. 김진숙 해고 노동자를 포함해서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음에도 복직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파다 드라이버 12,000명은 문자로 달랑 해고 통보를 받고는 아직도 소송 중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편리한 기술은 결코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하고 돈을 못 받는 사례 또한 부지기수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임금체불 노동자는 41만 명, 금액은 1조 6천억 원 수준입니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규정을 정확히 만들고 플랫폼 노동자의 부당해고에 관해서는 특별법도 필요합니다. 또한 고의적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적극 검토하여 일하고도 돈 못 받고 쫓겨나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억울한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